안녕하세요. 잡분에는 지금 중단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집으로 들어간다니 놀랍죠? 근데 놀라운 일은 뒤에 더 나옵니다. 앞으로 100년간 줄스하우스를 책임질 단열재는 모두 다 실내로 옮겨졌고요. 제가 선택한 건 비를 맞아도 되는 발수 능력이 있는 그라스울. 지난번 영상에 그라스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KCC에 연락해서 기존에 유통되는 따가운 그라스울을 받아보았습니다. 손으로 막 비비니까 살짝 따가운데 두 제품의 결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뜨거운 물도 한번 뿌려서 그라스울의 취약점인 물에 약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 기존의 그라스울은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푹 가라앉아 버린다고 해요. 근데 요 갈색의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샘플을 받아서 연못에도 담가놓고 했었거든요. 멀쩡했습니다. 자, 그렇게 드디어 진행이 되는 중단열 작업. 목조주택은 다른 구조와는 달리 스터드 사이에 저렇게 단열재를 끼워 넣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끼워 넣는 거예요. 주의할 건 쑤셔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두께를 유지하면서 빈틈이 없게 맞춰 넣어야 합니다. 단열은 저 단열재 사이에 무수한 공기층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자르고 넣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요 많은 석가래 사이사이에 다 넣어야 하는데 저희는 무려 240mm가 들어갔습니다. 외단열까지 고려하면 290mm. 단열 규정을 한참 넘는 양이에요. 물론 단열재를 많이 넣는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기왕 크고 좋은 석가래를 쓴 김에 맞춰 넣었습니다. 덕분에 끼워 넣는 작업을 3번씩 하심. 근데 그 덕에 다락방이 덜 덥고 덜 춥겠죠? 단열재로 그라스울을 선택한 건 그라스울은 무기질 단열재로 반영구고 화재 시 유독가스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화재는 불 자체보다는 유독가스가 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수 성능이 있는 녀석. 라굴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열재가 있지만 가격은 그게 훨씬 비싸서 합리적인 그라스울을 사용했습니다. 아무튼간 줄스하우스가 끊임없이 옷을 입으면서 내부의 단열도 완성되는 중. 자, 이게 첫날의 지붕 단열 작업. 작업을 3번씩 해야 되다 보니 손이 좀 많이 갑니다. 단열되는 집에 살아보게 되다니 감개무량한데요. 저게 얼마나 따뜻하고 또 조용할지. 아참, 단열재는 흡음의 성능도 가지고 있어서 단열이 제대로 시공된 집은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울어대는 따기 소리가 다 들리는 클럽하우스랑은 천지 차이겠죠? 거위들 우는 소리까지 집에서 다 들려요. 옥청이 어찌나 큰지 아주 세상 떠나가라 울어댑니다. 쟤는 안 춥나? 우. 일로 와봐. 자, 첫날의 단열재 시공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와, 오늘 노을 죽이네요. 근데 공작 부인은 왜 저기에? 새 집이 궁금한가 봅니다. 자, 그렇게 다음날 공작이의 꼬리깃이 무지하게 많이 컸죠? 이제 눈깃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년 차인데 꼬리깃이 완전히 자랄 듯. 병아리 같던 게 언제 저렇게 컸는지
세월 진짜 빠르네요. 야, 요 되게 녀석 크네. 클럽하우스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많이 컸네. 이틀 차는 넘어가고 3일 차. 단열재가 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받았던 건 다 채워 넣었고 새롭게 받은 물량. 이제는 벽체에도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겠죠? 요 벽체들에는 140mm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요. 전선이 있는 곳은 반을 따서 가벼운 거 아니에요? 전선을 감는 구조로. 그 사이 다락방과 천장은 완성. 와, 근데 밖에서는 그라인더를 사용한 외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지붕에 돌기와와 어우러져서 이제 웬만한 비에는 소리도 안 들리겠죠? 주먹으로 땅땅 쳐봐도 파이는 곳 없이 아주 잘 시공이 되었어요. 빔과 석가래가 연결되는 부위는 이렇게 쪼가리를 넣어서 틈새도 완벽하게 메꾸셨습니다. 눈물 나. 창문을 지탱해주는 용도로 만들었던 헤더 쪽에도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콘크리트보다야 낫지만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하실에 이렇게 단열재만 채워놓고 그대로 생활을 하기도 하던데 마음만 먹으면 진짜 살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클럽하우스보다 따뜻해진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오, 죽인다. 이름 모를 열매를 먹고 있는 직박구리. 겨울이라 먹을 게 없긴 한가 봐요. 가을까지는 쳐다도 안 보던걸. 그에 반해 양양이는 뭘 먹고 이렇게 뚱뚱하대? 돼지. 어이 돼지. 요 며칠은 날이 풀려서 돼지들한테 작살이 났던 목련도 이렇게 상처 보호제를 다 발라두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 톱신 패스트가 제 기능을 해주길.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4일차. 각 방의 천장을 제외한 단열재들은 모두 다 시공이 되었고요. 이제 천장하고 내력벽들 방만 조금 남았습니다. 보통 이중지붕이 있는 천장에는 단열재를 잘 안 넣는데 저희는 위쪽에 이렇게 다락이 있어서 단열재의 또 다른 성능인 흡음의 목적으로 얇게 넣어놨습니다. 단열 무지하게 신경 썼어요. 단열 공사도 4일 만에 웬만큼 정리가 됐고 폐기물도 꽤나 나와서 공사 쉬는 날 5톤차 꽉 채워서 폐기물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눈 오고 뭐하고 하면 폐기물을 치울 수가 없어요. 팔레트는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공사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잡부였어요. 끝. 숙성이 끝나 맛있는 베니아루카 고구마를 공동 구매합니다. 베니아루카는 수확 직후에는 밤고구마였다가 숙성을 시킬수록 이렇게 맛있는 호박고구마가 되는데요. 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겨울고구마. 끝내주죠. 이제는 밤고구마는 없고 지금 보시는 호박고구마만 남아있습니다. 무지하게 달아요. 영상은 구워 먹기에 좋은 특상 사이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